지구 전체의 경제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과 백금이 묻혀있는 거대한 돌덩이. 인류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쓰고도 남을 무한한 에너지가 깔려있다는 미지의 행성들. 우리는 잊을만 하면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우주 금강 뉴스들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스케일을 마주할 때마다 대중의 머릿속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의문 하나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탐사선이 도착해서 땅을 파보지도 않았는데 저 까마득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게 황금 덩어리인지 흙더미인지 도대체 어떻게 확신한다는 것일까? 이 합리적인 의구심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차가운 냉소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거대 우주기관들이 수십조 원의 국책사업 예산을 계속 따내기 위해 당장 확인조차 불가능한 숫자를 던지며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우주의 금강을 지구에 앉아서 샅샅이 투시해내는 인류의 기막힌 과학적 꼼수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에 잡은 이야기를 추적해봅니다. 우주 자원 탐사에 대해 대중이 가장 쉽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진짜 금이 있는지 궁금하면 그냥 우주선을 보내서 직접 땅을 파보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 앞에는 우주의 잔혹한 물리적 스케일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계에는 확인된 것만 수백만 개가 넘는 소행성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어둠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타겟으로 삼은 소행성 하나의 탐사선을 도달시키는 데만 최소 수년의 기나긴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비용입니다. 단 한 번의 우주 비행에 수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그대로 허공에 증발해버립니다. 수백만 개의 우주 돌덩이들의 일일이 비싼 로켓을 날려보내며 여기는 금이 있네, 저기는 흙밖에 없네를 삽으로 파서 확인하고 다닐 만큼 한가한 자본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켓 엔진에 불을 붙이고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지구에서 먼저 저곳에 돈이 되는 확실한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이 잔혹한 가성비의 벽을 넘기 위해 지구라는 좁은 행성에 앉아서 수억 킬로미터 밖을 날아다니는 돌덩이의 속을 꿰뚫어보는 원격 투시 기술을 강제로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우주의 물질을 판별해내는 이 기막힌 과학적 꼼수들은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을 한정된 자본으로 정복하기 위해 인류가 짜낸 가장 현실적이고 처절한 생존 방식인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주의 자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원초적이지만 명확합니다. 사람 대신 기계를 보내 직접 흙을 퍼서 지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공간에서, 그것도 조그만 소행성에 착륙해 굴착기로 땅을 파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런 소행성들은 지구와 달리 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탐사선이 표면에 내려앉아 삽질을 하거나 드릴을 박아놓는 순간 그 작은 반작용만으로도 탐사선은 튕겨나가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류는 중력을 이겨내며 안착하는 대신 우주 공간에서 찰나의 순간을 노리는 기막힌 저격수를 택했습니다. 일본의 하야부사 2호나 미국의 오시리스 렉스 같은 첨단 탐사선들은 목표 소행성에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로봇팔을 뻗어 표면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초속 수백 미터의 탄환을 발사하거나 고압의 가스를 지면에 자비 없이 뿜어댑니다. 물리적 타격으로 인해 표면이 폭발하듯 부서지고 암석 파편들이 우주로 튀어오르면 탐사선은 미리 준비한 채집망으로 이를 재빨리 낚아챈 뒤 지체 없이 엔진을 켜고 지구를 향해 도망칩니다. 착륙할 수 없다면 찰나의 폭격으로 자원을 훔쳐 달아나는 그야말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뺑소니이자 가장 상남자스러운 방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샘플 채집 역시 수조 원의 돈을 들여 단 몇 그램의 흙을 가져오는 극단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인류가 수백만 개의 소행성을 하나하나 탐색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멀리서 바라만 보고도 물질의 속을 꿰뚫어 볼 진짜 마법이 필요했습니다.
수조원을 들여 흙먼지 몇 그램을 훔쳐오는 물리적 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사선을 보내지 않고도 수억 킬로미터 밖의 별이 금덩이인지 돌덩이인지 알아내는 인류 최고의 꼼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빛에 있습니다. 마트의 계산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점원이 상품에 찍힌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드리면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아도 그게 어떤 물건인지 정확히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우주의 모든 물질 역시 자신만의 고유한 빛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소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이 반사된 빛이 아득한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의 거대한 천체망원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빛을 특수한 프리즘, 즉 분광기를 통해 무지개처럼 길게 펼쳐보면 그 빛의 띠 중간중간에 특정한 색깔이 이빠진 것처럼 검은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 니켈, 황금, 수소 같은 우주의 모든 원소들은 저마다 빛의 특정 파장, 즉 특정한 색깔의 빛만을 골라서 흡수하는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로 날아온 빛의 띠를 분석했는데 유독 철과 니켈이 즐겨 먹는 색깔의 자리가 까맣게 지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그곳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저 거대한 돌덩이의 표면은 철과 니켈로 덮여 있구나 라고 높은 확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문학에서 말하는 분광학의 핵심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마트에서 빛이라는 스캐너를 통해 소행성이라는 상품의 바코드를 지구에 앉아 원격으로 찍어보는 것. 이보다 완벽하고 압도적인 가성비의 투시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고작 망원경으로 빛의 띠 몇 개를 분석한 것만으로 수억 킬로미터 밖의 금맥을 확신한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의 지나친 과장이나 이론상의 비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의 바코드가 절대 사기극이 아니라는 가장 완벽하고 소름돋는 증거는 이미 150년 전 인류의 역사에 똑똑히 새겨져 있습니다. 1868년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달에 가려진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쪼개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띠 안에서 당시 지구상의 그 어떤 교과서나 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미지의 바코드, 즉 정체불명의 노란색 선이 선명하게 찍혀 나온 것입니다. 당시 학자들은 관측 장비의 오류나 단순한 착각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에 아직 인간이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물질이 존재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이름을 따서 이 미지의 원소에 헬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가 이 헬륨이라는 가스를 지구의 우라늄 강석에서 실제로 분리해내고 확인한 것은 우주에서 헬륨을 명명한 지 무려 27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발밑에 묻혀있던 원소를 찾기도 전에 오직 빛의 바코드 하나만으로 저 까마득한 태양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신물질의 존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빛만으로 우주의 물질을 알아낸다는 것은 결코 학자들의 얄팍한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이미 150년 전에 증명된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빛의 바코드를 통해 소행성의 겉모습을 완벽하게 읽어냈다고 해서 모든 투자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소행성이 겉표면만 얇게 금속으로 코팅되어 있고 속은 텅 비어 있거나 가벼운 흙먼지로 가득 찬 이른바 우주의 빈 깡통이라면 천문학적인 우주개발 자금은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우주의 사기꾼을 가려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빛 대신 전파와 중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우선 지구에서 소행성을 향해 강력한 레이더 전파를 쏘아 보냅니다. 평범한 돌덩이나 흙더미는 이 전파를 대부분 흡수하거나 흐릿하게 흩어버립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까지 철이나 니켈, 귀금속으로 꽉 찬 소행성은 날아온 전파를 마치 거울처럼 선명하게 튕겨냅니다.
지구로 되돌아온 전파의 반사율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이 돌덩이가 통짜 쇳덩이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흙더미인지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탐사선을 이용한 중력 엑스레이 기술이 더해지면 크로스 체크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탐사선이 소행성 곁을 스치듯 지나갈 때 소행성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탐사선은 그 미세한 중력에 이끌려 원래 비행하려던 궤도에서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탐사선의 궤도가 아주 미세하게 휘어지는 정도를 계산해 소행성의 전체 밀도를 아주 정밀하게 역추적해냅니다. 겉보기 부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탐사선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면 그것은 속이 빈 강정이 아니라 내부 중심부까지 무거운 금속으로 꽉 들어찬 진짜 금광이라는 완벽한 물리적 증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겉을 스캔하고 전파로 속을 찔러보며 중력으로 전체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 인간은 이토록 집요하고 완벽한 교차 검증을 통해 우주 공간의 가짜들을 속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우주 강대국들이 달에서 미친 듯이 찾고 있는 가장 귀한 자원은 황금이나 백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필수품이자 화성으로 가기 위한 로켓 연료와 산소의 원천이 될 물, 즉 얼음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양의 얼음이 묻혀있는 곳이 달의 남극이라는 점입니다. 달 남극의 깊은 크레이터 바닥은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양빛이 닿지 않은 영원한 암흑지대입니다.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앞서 설명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빛의 바코드 기술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도 땅 밑에 파묻힌 얼음을 가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기서 중성자 스캔이라는 극한의 응용력을 발휘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이 달의 지표면에 강하게 충돌하면 땅속에 있던 중성자라는 미세한 입자들이 마치 큐대에 맞은 당구공처럼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이때 물리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메마른 먼지나 바위에 맞고 튕겨나온 중성자는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흙 속에 수소, 즉 얼음이 섞여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성자가 얼음을 구성하는 수소 입자와 충돌하면 그 충격으로 에너지를 크게 빼앗기고 우주로 튕겨나오는 스피드가 눈에 띄게 느려지게 됩니다. 현재 달 궤도를 도는 탐사선들에는 바로 이 튕겨나오는 중성자의 속도를 잡아내는 특수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탐사선이 빛 한 줌 없는 달의 남극 위를 지나가면서 지표면에서 유독 중성자들이 느리게 기어 올라오는 구역들을 샅샅이 스캔해 나갑니다. 가져간 조명 하나 없이 오직 우주가 쏘아내는 방사선과 함께 튕겨나오는 입자의 속도 차이만을 이용해 캄캄한 땅속 수미터 아래 숨겨진 거대한 얼음 지도를 병원의 엑스레이처럼 완벽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빛과 전파,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한 이 모든 기막힌 투시 기술들이 그저 천문학자들의 실험실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적 유의나 탁상 공론이었다면 결코 현실의 거대한 자본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측 데이터가 높은 신뢰도를 가진 물리적 증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와 벤처 캐피털의 돈이 우주를 향해 빠르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하던 우주 광부가 이제 철저한 수익률을 따지는 현실 투자 세계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민간 우주채굴 기업들은 나사와 천문학자들이 원격으로 그려놓은 이 우주 자원 지도를 나침반 삼아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들을 목표로 민간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정치적 과학적 목적에서 벗어나 순수한 이윤을 쫓는 민간 자본들이 직접 우주로 나서 백금족 금속과 희귀 자원을 노리고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우주의 물질을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대중의 의구심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과학자들의 원격 투시 기술에 상당한 베팅을 시작했으며 2026년에는
애스트로포즈와 같은 기업이 민간 착륙 시도를 준비하는 등 실제 미션 단계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 중 하나로 꼽히는 우주 골드러시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분명히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자들의 관측 방식은 결코 허풍이거나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다는 인간의 제한된 감각을 뛰어넘어 빛과 전파, 그리고 방사선이라는 우주적인 잣대를 이용해 절대적인 팩트만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작업입니다. 과거 15세기 대항해 시대, 거친 바다에 패권을 쥐고 전 세계의 불을 독점했던 세력은 가장 크고 강력한 대포를 지닌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해류의 흐름과 암초, 신대륙의 자원 위치가 정확히 기록된 지도를 손에 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거대한 망원경을 세우고 탐사선을 띄우며 캄캄한 허공을 향해 빛과 전파를 쏘아대는 이유 역시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지도 그리기입니다. 태양계를 떠도는 수백만 개의 돌덩이 중 정확히 어디에 수조 달러 규모의 백금이 묻혀 있고 달의 어느 분화구 밑바닥에 생존을 위한 얼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는 우주 자원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우주의 금광을 찾아내는 이 기막힌 투시 기술들은 앞으로 펼쳐질 천문학적인 우주 경제 패권을 지락펴락할 인류의 가장 강력하고도 은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제2의 대항해 시대는 이미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궁극의 보물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 캄캄한 우주 공간에서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